운동하다가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쿵 하고 무릎 부딪힌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냥 시퍼렇게 멍좀 들었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무릎 타박상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의 통증을 결정합니다. 혹시 당황해서 무작정 막 주무르거나 뜨거운 수건부터 가져다 대셨나요? 잠깐만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상 직후에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5가지 단계입니다. 첫 48시간 동안의 손상 제어, 그리고 제대로 쉬는 법, 찜질 방법은 언제 바꿔야 하는지, 또 회복을 돕는 움직임과 이건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무릎을 다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첫 48시간입니다. 이틀이죠. 이 시기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과 붓기를 잡는 겁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아주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RIC, 라이스 원칙입니다.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휴식, 냉찜질, 압박, 그리고 다리 올리기. 이 네 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급성 손상 관리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잘 지켜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얼음 주머니, 이거 꼭 얇은 수건에 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대주세요. 너무 오래되거나 피부에 바로 닿으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엔 탄력 붕대로 너무 꽉 조이지 않게 부드럽게 감아서 압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앉거나 누워있을 때 쿠션 같은 걸로 무릎을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만 해줘도 붓기가 훨씬 잘 빠집니다. 라이스 원칙의 첫 글자 R, 바로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금 움직여줘야 혈액순환이 돼서 빨리 낫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다치자마자 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48에서 72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만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요. 이 급성기 동안에 푹 쉬는 게 치료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무리하게 걸어다니면 염증만 심해지고 회복은 훨씬 더뎌집니다. 그럼 어떻게 쉬는 게 효과적이냐?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걷는 걸 최소화하고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이 엄청 실리는 거 아시죠?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앉아서 일해야 한다면 30분에 한 번씩은 다리를 살짝 펴줘서 굳는 걸 막아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 그럼 바로 그 동작을 멈추는 겁니다. 자, 초기 응급처치가 잘 끝났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손상을 제어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회복을 촉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찜질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아주 중요해요. 부상 후 약 72시간, 그러니까 만 3일까지는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찜질을 계속해줍니다. 그러다가 붓기도 좀 빠지고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온찜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혈액순환을 쫙 시켜서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냉찜질은 혈관을 꽉 조여서 출혈과 붓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이고요. 반대로 온찜질은 혈관을 활짝 열어서 영양 공급을 늘리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복구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목표가 완전히 다르니까 시기에 맞춰서 딱 맞는 찜질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슬슬 무릎을 움직여줄 시간입니다. 아프다고 마냥 가만히만 있으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적절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야말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발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동작들처럼 아주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허벅지 뒤쪽, 앞쪽,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동 주지 말고 지그시 15초에서 20초 그냥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의 목표는 통증을 이겨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의 움직임을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살살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무릎 타박상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집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표에 나온 증상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퉁퉁 부어있고 너무 아프다. 이건 안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연골이나 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걷다가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푹 꺾이는 느낌? 이거 정말 위험한 신호니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아이들이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또 당뇨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워 보여도 초기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오늘 설명해드린 5단계 회복 계획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볼까요? 첫째, 다치자마자는 냉찜질과 압박. 둘째, 이틀에서 사흘은 충분한 휴식. 셋째, 붓기 빠지면 온찜질로 전환. 넷째, 통증 없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 시작하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위험 신호를 잘 알고 있다가 즉시 병원 가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무릎에 든 멍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몸이 저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부상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으로 늘 건강한 무릎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